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허입니다. 오늘이 벌써 비대면 수업 04주차 01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건축시공 가설공사원 템포라리 워크원입니다. 그리고 02강에서는 가설공사2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우측 위에 보이는 이 영상물이 건축시공 가설공사 개요까지 01강 강의 내용 요약본이니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건축물 19일 만에 57층을 완성시키는 이 중국의 이 엉뚱한 저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죠. 중국에서 전자게임 테트리스처럼 시멘트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19일 만에 57층짜리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두부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부실공사가 판치고 있어서 신공법에 대해서 의문의 눈초리가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난성 최대 도시 창사시에 빌딩 하나가 세워집니다. 외부에서 미리 만들어진 시멘트 블록이 마치 전자게임 테트리스처럼 쉼없이 쌓였고 19일 만에 5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하루에 3층 건물 한 동씩을 뚝딱 올린 셈입니다. 건설사 측은 비가 내린 날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 기간은 12일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 측의 호언 장담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조립식 건물의 경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역시 불안한 눈길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你的房屋稍微震动一下，或者说说句不好听的，一拳头下去还。 실제 중국에는 두부처럼 부서지기 쉬운 건물을 만든다는 뜻의 두부공정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부실공사가 판치고 있습니다. 최근 허난성 정조에서는 손으로 쉽게 찢어지는 아파트 방문과 판자로 만든 내벽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산둥 칭다오에서는 실제 창문은 없고 페인트로 아파트 창문을 그려놓은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6층 건물이 폭삭 무너져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내세운 건축물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 부실공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시공 전체적인 먹차 콘텐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총론 가설토, 지정기초, 철근 콘크리트 철골, 벽돌, 브록, 석, 방수, 타일 미장, 창호, 유리와 커튼을 공사, 그리고 검석 및 도장 공사, 13장 수장 공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들 04주차 가설공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가설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01강에서 개요 일반상 가설공사의 분류, 기준점 및 기준틀, 이걸 01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겠고, 02강에서는 가설공사의 종류,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 여러분들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설공사 요점, 전체적인 요점사항을 보시도록 하죠. 먼저 정의 및 특징입니다. 가설공사의 특징은 손료의 개념, 그리고 임시 설비 공사를 완료 후에 해체 정리 운반되는 일체의 공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가 빌려와서 쓰는 가설공사의 특징은 손료, 즉 빌려와서 쓰는 건축주가, 그래서 향후에 공사가 끝나면 시공회사가 전부 이제 그 해체 정리해서 재활용을 하는 이 공사의 일체가 가설공사. 또 하나의 특징은 설계도서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그 적산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계획 수량으로 시공사가 계획을 세워서
감리감독제의 승인을 받 이 공사가 바로 가설공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시공 준비 시 필요사항은 주변 상황, 기공식, 그리고 민원대책 서류 제출, 가설공사 계획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직접과 간접과 직접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공통가설이고, 즉 영수, 전기 이런 것들이 공통가설이 되겠죠. 직접가설 공사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 외부 비계, 대표적인 외부 비계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시멘트 참고는 습기 있는 곳에 사용하면 되지 않고 관리 방법에 유의를 해야 되고, 면적 산출하는 것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준점 공사 초기에 시행하는 것인데요. 청량이 있고 줄쳐보기, 건물을 안축기 위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줄쳐보고 후에 이제 기준틀을 설치해서 완전한 건축물의 위치를 잡아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입니다. 기준점의 벤치마킹은 건축물의 높낮이, 청량의 기준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높낮이, 즉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에서 3층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수평 기준틀에는 평 기준틀과 기 기준틀이 있고, 세로 기준틀은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조적 공사에만 사용됩니다. 조적 공사에 이 수평을 맞춘다든가 수직 맞추는 그 기준틀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건축물의 구조물의 비계입니다. 재료상으로 강간비계, 파이프로 된 비계, 이걸 우리가 단간비계, 강간, 단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간 틀 비계는 우리가 현장에서 BT라고 하는 한 틀, 두 틀로 조립해서 가는 비계, 그리고 달 비계는 행깅 스카폴드, 매달려 있는 비계를 외부에 페인트공이 매달려서 사용하는 그 아슬아슬한 비계, 이것을 우리가 달비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법상 한 줄, 외줄, 겹, 두 줄, 겹비계, 그리고 간격을 벌어지게 설치하는 쌍줄비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 비계에는 수평비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수평비계, 그리고 말비계 이렇게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동식 틀비계, 즉 아까 얘기했던 강간틀비계에 바퀴가 달려서 서로 이동하면서 할 수 이동식 틀비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일곱 번째가 기타 용어 해설은 여러분들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 가설 통로,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막, 그리고 양중 장비 중에서 타워 크레인, 지 크레인, 호이스트,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설공사 요약분이었습니다. 다음 장 본론 내용을 봅니다. 템포러리 워크 가설공사 1 본론 내용이죠. 다음 장 영상물은 본론 내용으로 가설공사 1과 2로 구분하여 01강에서는 가설공사 개요, 02강에서는 가설공사 종류로 나누어 건축공사 중 가설공사의 총체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 이제 이론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가설공사 본론 내용 여러분들 차근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아웃라인. 가설공사는 임시로 설치해서 완성할 목적으로서는 공사용 무선 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공사를 완료하면 해체, 철거, 정리되는 간접공사로 본공사의 보조적인 가설공사는 공사시마다 설치했다가 해체, 철거되므로 조립, 해체, 운반이 원활하고 반복, 재사용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이 바람직하다. 반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건축주에게 손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죠. 건축주는 빌려 쓰고 끝난 가설 자재는 시공사가 가지고 가는, 건축주가 즉 시공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 즉 손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설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설계도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공사에 일임돼서 시공사 임의로 작성을 해요. 시공사가 자기들 시공 계획에 따라서 시공 계획서를 감독처, 발주처에 성인을 받아서 얘기죠. 그래서 성인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 그래서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무엇보다도 임시로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프티 그리고 엔바이런먼트 환경 보존에 특히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사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경 보존과 세프티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이 가설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가설 공사에서 우측 위에 그림이 노인철 교수가 여기 오기 전, 교수로 오기 전에 실제적으로 했던 벤처센터, 서울 구로동에 있는 벤처센터 신축공사. 그래서 지금 갈로 속에 착공 전 준비상 평탄 작업을 했고, 지하 이제 흙막이를 위해서 착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완성된 모습이 우측. 최종 목적물이 완성, 산업단지공단 벤처센터 신축공사 완성을 하고 영진전문대학 여러분들과 인연을 갖게 됐군요. 참 20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사항으로서 가설공사의 특징을 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임시로 설치됐다가 해체, 철거, 정리, 운반됨으로 안전 유의, 그리고 설계도서 특별한 명기가 없다는 얘기죠. 시공사 전적으로 맡겨지기 때문에 본공사의 보조적인 역할, 그리고 여기 손료의 개념 역시 나옵니다. 손료, 안전, 공기 단축, 건설 비용에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안전 계획이 중요하다. 자, 그림 2-4 벤처센터 가설공사 설치 후 현장 초기, 그 다음 밑에 그림 현장 전경, 외부 비계로 곤도라 형태로 올라가죠. 외부 쌍줄비계 설치하지 않아요. 하고 비계로 설치해서 이제 본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것이고, 드디어 안전석 문제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외부 비계 가설 공사는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세프티 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 가설 계획 시 고려 사항입니다. 본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설정해야죠. 가설 사무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본공사 흙파기하고 간섭이 생긴다. 이거는 뭐 현장 소장 간둬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장 없는 위치에 설정하고 적당한 설치 시기, 이게 이제 언제 설치를 해서 언제 철거를 할 건지, 그리고 그리고 가설 공사의 최소화, 가설 공사는 가능하면 최소의 경비와 최소의 자재를 투입을 하자. 그 다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세프티.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라. 반복 사용하고 가벼운 시공하기도 좀 쉬워야 되고, 그 변형도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장 작업의 축소, 공장에서 제대로 다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가능하면 단순 조립으로 끝나는 이런 이제 현장 작업의 축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위에 그림은 양중 장비 계획입니다. 가설 계획 시 양중 장비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타워 크레인 몇 톤, 이 위치는 어디? 그 다음 현장 밑에 그림은 현장 가설 공사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입니다. 초기에 이 CPM 공정표 막대 그래프가
가장 그 보기가 좋죠. 가설사무소 설치, 울타리 설치는 언제 어떻게 하고, 제일 밑에 볼까요? 현장 진입로 주변 공간 5월 21일 날 D-Day를 정했네요. 이런 이제 막대 그래프 가장 쉽게 우리가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적인 공사에 전체적인 공사는 전부 CPM으로 제출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시공 준비 시 필요사항 대지 상황의 확인. 여러분 우측 그림 보십시오. 대지 경계선 가장 기본이에요.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되면 청량을 해서 이 기존 경계선이 어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면이 나왔을 때의 그 실제적인 도면상의 길이와 청량을 해서 실 그 경계와 경계 사이의 거리가 맞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지 상황을 확인을 하는데 대지 경계선 중요하고, 대지 형상, 대지 안에 매설물, 장애물, 예, 금방 얘기한 것도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그 속에 그 큰 케이블을 지나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조사, 집안 조사를 해서 집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집안 조사에 준해서 지하의 기초 시스템, 흙막이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죠. 그 대지 주변 상황도 대단히 중요해요. 도로 주변이라든가 인접물의 그 균열 상태, 곧 쓰러져가는 건축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보조 민원이 없도록 할 건지, 처음에 초기에 옆 건물을 빌려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본 건물이 들었으면 이제 가설 사무소가 이제 이 본 건물 쪽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임차 공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특히 그 강공사에서는 기공식, 즉 착공식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측 그림 2-11이 바로 노인철 교수가 했던 산단공 벤츠 기공식 모습입니다. 사보로 모래를 뜨고 있죠. 이게 건축 기공식의 아주 그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시삽이라고 그래요. 사보로 이제 시작을 한다. 떠가지고 이제 하늘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걸 시삽 전경이에요. 지금 막 시삽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네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인접지 건축물이 이렇게 균열이가 있을 때는 이 균열의 그 진행 여부를 집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설치해 둬야 이게 그 균열 상태가 진행되는 건지 죽어 있는 균열인지가 향후에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공사의 크레임은, 리스크는, 크레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는, 크레임은 인접지와 민원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 민원사항이 그 제기가 되면 공사 중지, 한 달의 이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 주변 그 주민들의 처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지게끔 행동을 해야 돼요. 한탕을 치고 튄다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접지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당한 선물도 자주자주,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히 그 복을 짓는 데는 더 효과가 있죠. 말로 짓는 그 이 언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얼굴로 짓는 안시, 얼굴로 항상 옆에 그 주민들을 보면 미소로서 인사를 먼저 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웃는 얼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물시예요. 물시. 물질로서 이제 보시를 지어서 좋은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민원대책. 이건 뭐 누차 강조해도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해야 공사에 관련되는 이 서류,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 신청, 착공에 대한 서류, 준공에 대한 서류, 그리고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하천, 도로교통법, 노동법 이런 것이 전부 총체적으로 여기에 다 맞아. 여기에 모든 법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돼야 되고 향후에 그 준공을 받을 때도 뭐 엄청 까다롭죠. 타워크레인 설치 계획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는 이 현장 소장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위치입니다. 모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되고 난 후에 설치를 다 했어요. 2대를 설치했으면 그 지하층 구조물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2대로서 가바가 안 되는 아주 그 외인 지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외인 지역에다가 이 자재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 임대를 내서 크레인이 와서 운반을 해야 되는 타워 크레인으로서 가바가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현장 소장이 바로 본사의 조치로 아웃이 되는 이런 비극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타워 크레인 발이 붐대가 미치는 이 범위가 공사 범위를 다 커버하는지 2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3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면도 이 수평 타워 크레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 각도로서 조종되는 집 크레인이 있죠. 그래서 이 크레인은 집 크레인인데 도심지에는 수평 크레인은 나무의 지붕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민원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사식 집 크레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죠. 39조 가설공사 계획입니다. 자, 담당원의 승인을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설공사 분류입니다. 간접가설과 직접가설의 개념,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 공통가설공사, 그리고 직접적인 봉구조물 건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 직접가설공사입니다. 여러분, 밑에 중간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일 밑에 보면 공통가설의 대표적인 그 그림이죠. 현장 상황실, 실험실, 실험 기구가 보이죠. 현장에 그 아주 할 수 있는 간이적인 실험실, 그리고 가설 울타리 출입문, CI,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 세륜 시설, 반드시 토공사의 현장들은 이렇게 차 바퀴를 세척을 하고 외부로 흙이 반출이 되고 내부 진입하는 차량들도 세륜 시설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 임시 용수, 용수와 전기 없어서는 안 될 현장의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현장의 입간판, 투시도 및 안내간판 이런 것들이 다 공통가설공사고, 이 시험 문제 내봤죠. 현장 환경보존 캠페인이 직접가설공사다. X. 공통가설공사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민들 이 주변을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측면이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는 측면이죠. 나와서 이제 뭐 월요일 아침이면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이제 청소를 해주는 인근의 이 공통 가설공사 현장 환경보존 캠페인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직접 가설공사의 대표적인 것은 외부 비계, 강간비계, 단간비계, 중간이 털비계, 이게 바로 강간털비계예요. BT 이렇게 얘기하고, 현장 골조공사의 먹매김, 보호막, 낙하물 방지망, 물론 직접 가설공사, 그리고 양중장비, 타워크레인, 수평크레인이 보이네요. T크레인이,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가설공사에 속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현장 감리감독자와 시공사가 사물을 보는 곳이죠. 1인당 기준 한 평 3.3 해배. 이게 이제 한 평의 크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에서 12해배가 1인당 적당하다 그랬는데 10명 같으면 10평, 대충 최소 면적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가설 구대는 우측 현장이 협소해요. 협소할 때 미리 이렇게 이제 가설 발판을 캔티레버를 만들어서 그 위에
덤프차가 들어오고 장비들이 앉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위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상부의 임시 복공판, 임시 작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은 벤처센터 렌철 교수의 현장 가설 사무소 조립식 프리페브 자재로 건축이 됐죠. 2층으로. 1층에 먼저 이 도마라고 그래요. 콘크리트. 이 수평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도마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그 위에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이제 프리페브 자재로 가설 사무실을 올린 예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멘트 창고가 나왔네요. 이 시멘트 창고의 그 관리 방법은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멘트 창고는 통풍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줄을 쳐야 됩니다. 통풍이 되지 않도록 해야. 왜냐? 통풍이 되면 시멘트에 풍화 작용이 빨리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설치한다. X. 설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에요. 다 틀려요. 여러분 사지선장에서. 그리고 들어온 순서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주위에 레스토랑 설치해야 되고, 여기 있잖아요. 제강창을 제외한 통풍창은 두지 않는, 반입하는 거와 출구 구분해라. 13포가 나왔네. 그죠? 이건 1톤의 무게 유지하는 거. 13포 기억해야죠. 13. 창고는 지상에서부터 이 습기 때문에 30cm 이상 높여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밑에 그 비닐을 깔고 시멘트를 저장을 하고, 저장을 위한 이 시멘트 창고는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 전에 시험을 해야 된다. 뭐 전체적으로 개수 제품이잖아요. 다 실험을 해요. 시험은 감독들이 전부 하라고 그래요. 3개월 이상 창고기 이전에 시멘트 시험을 넣고, 시멘트 면적이 어떻게 해서 0.4 앞에 이렇게 나왔는가 산식에, 여기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요약본에서 50cm죠. 가로. 세로 80cm죠. 요거 이제 곱하면 0.4 해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한 포의 면적이다. 0.4 해배가. 그리고 시멘트 한 포의 여러분 무게가 40kg예요. 40kg. 네. 1800포가 넘는 2000포를 보관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창고 면적이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만 적용을 해요. 1800포에서 36, 18, 600포를 적용을 해라. 그래서 600포에 대한 그 면적만, 창고 면적을 구해라. 이 얘기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가설 변전소 루트를 씌운다 그랬죠. 3.3의 루트 W. 그래서 노인철 교수 지금 테슬라 전기차 모델 3 75kWh예요. 그래서 한 450km 정도 한 번 충전해서 가는 엄청난 양의 키로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kWh를 1시간당 kW다. 1kg다 그러면 1시간당 1kW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가설 변전소의 면적이 나옵니다. 42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점 및 기준털. 여기서 줄쳐보기 먼저. 줄쳐보기는 건물의 위치를 현지에서 표시해서 건물의 확인을 해요. 그래서 줄쳐보기를 해서 건축주가 와서 이 위치 오케이 이렇게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털, 평기준털, 기기준털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접도로의 경계선 중요합니다. 도로, 인접 건물 등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이 위치, 그 다음 향, 여기서 배치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현지의 실제적인 줄쳐보기를 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시험 문제 벤치마킹 기준점. 이 기준점은 여러분 줄치고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건축물의 그 경계의 표시가 아닙니다. 기준점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벤치마킹은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 공사 완료 시까지 존치해야 돼요.
향후에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준공검사를 할 때 이 높이에서 지금 우측 그림 2-20에 현장 벤치마크가 있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스려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에서 그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지하 이제 흙막이 구조가 이 벤치마킹에서 이제 기준점을 해서 높이가 표시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이제 2-19 그림은 토목 현장은 이제 도로죠. 도로. 토목 현장은 이러한 벤치마킹을 표시하는데, 건축의 벤치마킹은 우측에 표시했듯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탓을 하죠. 그리고 이 표시를 옆 벽체에도 표시를 해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틀이 나왔네요. 기준틀은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측 그림 밑에는 평기준틀과 기기준틀을 따로따로 설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기준틀을 다 설치했어요. 예, 보통 이 큰 현장들은 이렇게 구퉁이에 설치하는 기기준틀, 중간에 설치하는 평기준틀,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평기기준틀, 이걸 평기준틀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표시를 해서 여기서 이제 실을 쳐서 파일의 위치, 기초 위치, 기둥 위치 뭐 이렇게 다 잡아두러 가요. 그렇게 말뚝이 박혀 있죠, 그죠? 여기 조그만 그 나무의 말뚝의 머리는 읍빛 자름으로 해야 된다. 왜냐? 누가 망치로 쳤다든가 했을 때 읍빛 자름으로 해놓으면 대본에 표시가 나요. 누가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그래서 읍빛 자름으로 4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43페이지 이제 여기까지가 01강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여러분. 네, 기준틀 보시죠. 수평 기준틀. 수평 기준틀에는 여러분 기준 면적당 수평 보기를 하는 기준틀, 면적당으로 보고 개소당으로 보는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평 보기는 주로 한층 면적, 옆면적을 우리가 계산해 넣는 거죠. 면적당. 그리고 개소당으로 보는 거는 평기준틀 몇 개소, 기기준틀 몇 개소, 이렇게 이제 개수로 나타나는데, 우측의 그림이 바로 이렇게 중간에 설치하는 평기준틀, 코너에 설치하는 기기준틀, 요 기준틀이 몇 개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발뚝 머리는 그림에서와 같이 읍빛자름에서 이렇게 경사지게 설치를 해야 누가 위에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건들지 말라는 이런 표시죠. 건들면은 안 된다. 그리고 기준틀 설치는 이 개념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기준틀 중간에 보이죠? 수평 깰때라고 되어 귀기준틀이에요. 그리고 중간 요것이 평기준틀입니다. 요 B가 평기준틀, A가 기기준틀, 그리고 C는 세로기준틀은 부록공사, 조적공사의 높낮이와 그 수평을 잡는 기준점으로 쓰이는 세로기준틀은 조적공사에 상관이 되는 것이죠. 잘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내용을 좀 볼까요? 수평기준틀, 기초 흙막이와 기초 공사 시 각 부의 위치 높이, 기초 너비,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를 했다. 머리는 읍빛자람으로 해라. 세로기준틀 보십시오, 여러분. 조직공사에 사용되며 벽돌 및 브록의 높낮이 및 수직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01강. 자, 이제 퀴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01강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01강 퀴즈방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건축시공 총론 1 퀴즈 문제 OX제 풀이입니다. 첫 번째, 가설공사는 소녀의 개념으로서 임시 설비하고 공사 완료 후 해체, 정리, 운반되는 공사이다. 예, 정답은 O. 두 번째, 시멘트 창고는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도 전혀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틀에는 그림 1과 같이 평기준틀과 기기준틀이 있는데 세로 기준틀은 조적공사 높낮이 및 수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풀이 학번 꼭 남기시고 동영상 시청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0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